자, 지금 배열을 훼손하는 체인지 함수를 만들어 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체인지 함수한테 뭘 넘겨야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요 0번째 주소랑 1번째 주소로 접근해서 값을 바꿔야지만 200과 400으로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여기다가 x에 0, 그 다음에 x에 1 이런 식으로 주면 이건 그냥 단순히 뭘 준 거예요? 그냥? 그죠? 100과 200 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 100과 200 바꿔봤자 그 값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소값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림 그려가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요. 자, 그러면 지금 메인 함수가 있고 스택이라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4바이트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8바이트 연속된 배열이 얘가 지금 4바이트잖아요. 그죠? 4바이트, 4바이트.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있어요? 여기에 100 들어있고 여기에 지금 200 들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메인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인 함수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메인이 끝나기도 전에 누가 실행됐다? change라는 함수가 지금 실행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change라는 함수가 실행된 상황에서 어디로 접근해야 된다? 바로 요 공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change라는 함수가.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달기사가 우리가 집이라 했을 때 이 배달기사한테 우리가 뭘 알려준다? 집 주소를 알려주면 그 기사가 주소로 방문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change라는 함수도 여기에 접근하려면 이 녀석에 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 주소값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소값.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0번째 주소가 있고 1번째 주소가 따로 있으니까 0번째 주소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1번째 주소도 알려줘야 되니까 포인터 변수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총. 그래도 2개가 필요하겠죠. 하나, 그 다음에 둘, 뭐 이런 식으로. 자, 2개가 필요하지만 0번째 주소를 여기다가 담아서 여기다 담고, 그 다음에 1번째 주소를 여기다 담고 하면 그 주소값을 통해서 여기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주소값을 통해서 여기로 접근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0번째 주소, 그 다음에 1번째 주소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int 포인터 p1이라 쓰고 int 포인터 p2,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뭐 하면 돼요? p1에 접근하면 x 0번째 주소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200 넣고, 그 다음에 p2에 저장되어 있는 x 1번째 주소로 접근해서 거기다가 400 넣고 하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죠. 보이시나요? 바뀌어요. 그런데 이 기사님은, 이 배달 기사님은 굉장히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철순의 집이 있고, 지금 현재 철순의 집과 그 다음에 영인의 집이 있는데 이 둘의 집은 붙어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철수는 어디 사냐면 101호를 살고 있고요. 101호. 근데 102호에 누가 있냐면 영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영희. 그러면 이 둘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사님이 음식을 주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101호랑 둘 다 주문을 한 거예요. 그죠? 둘 다 주문해가지고 기사님의 아유 개꿀이다, 속된 말로 개꿀이다 하고, 자 여기로 방문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102호는 101호 옆에 붙어있다라는 걸 기사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잖아요. 여러분들 102호가 옆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101호랑 102호는 붙어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사님이 이 둘의 주소를 알 필요 없이 어디 주소만 알면 될까요? 그죠? 101호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이 기사님은 프로기 때문에 102호는 당연히 붙어있겠지 라고 판단을 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change라는 함수한테 x 0번째 주소, 1번째 주소 둘 다 알려줄 필요 없이 어디만 알려주면 돼요? 그렇죠. 0번째 주소만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0번째 주소만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포인터 변수 하나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P죠. 그래서 P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P에는 0번째 주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런 식으로 각각 포인터 변수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다가 뭐만 한다?
포인터 변수 하나만 두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0번째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오면 여기로 볼 수 있고 거기서 몇 칸 떨어진 곳? 한 칸 떨어진 곳 가면 여기로 접근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뭐 하면 돼요? 별 P. 자, 별 P 한 다음에 200. 자, 그러면 이 P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P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이 P라는 거는 X의 0번째 주소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0번째 주소. 그죠? 자, 그러면 0번째 주소랑 같은 건데 거길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떨어진 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별 P라고 쓴 거 있잖아요. 별 P. 그죠? 그러면 별 P는 결국엔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X의 0번째 주소로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0번째 주소 지금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0번째 주소라 쓰나 그 다음에 별의 P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나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엔 뭐랑 똑같은 거예요? P의 0번째 주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X의 0번 주소나 P의 0번 주소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쓴 거예요? 우리가 0번째 주소 요거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했어요? 그냥 P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거 여기서 배열 쓸 때 여러분들이 int arr에 3이라 썼을 때 그냥 여기서 arr 쓴 거랑 뭐랑 똑같은 거라 했어요? arr에 0번째 주소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라 했잖아요. 완전히. 그죠?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똑같고 왜? 자, 제가 배열의 변수는 뭐예요? 상수 포인터라 했잖아요. 상수 포인터. 어디만 바라본다 했어요? 그렇죠. 0번째 주소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건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별 P 그 다음에 소가라 쓰나 어차피 이게 P의 0번째 주소잖아요. 그 다음에 그 P의 0번째 주소나 X의 0번째 주소는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칸 떨어진 곳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P 플러스 1이라는 게 실제 1 더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0번째 주소에서 몇 걸음 떨어진 거? 그렇죠. 한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예요? 철수의 집 주소만 알고 있어도 얘를 통해서 한 걸음 떨어지면 어디에요? 영희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쓰면 한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뀌어요? 바뀌죠. 그죠? 바뀌는데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게 지금 포인터 문법으로 쓴 거잖아요. 이게 쓰기 싫어서 나온 게 결국엔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그냥 이것도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별 P 플러스 0. 자, 지금 요 하나, 둘, 셋, 넷, 5개 표현은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연어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정보처리기사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뭐가 똑같은지 이거를 마구잡이로 꼬아버립니다. 정처기구 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게 뭐랑 같고 뭐가 뭔지를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은 표현으로 쓰면 어떻게? P의 0번째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P의 마찬가지로 몇 번째? 1번째. 자, 이 위에는 포인터 문법으로 쓴 거고 이건 뭐예요? 배열 문법으로 쓴 거죠. 요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P의 0번째 주소로 간다. 똑같은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P 플러스 0 이렇게 쓰나 그 다음에 아니면 P의 0번째 주소라 쓰나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실행해보면 결국엔 또 200과 400이 잘 나오죠. 그죠? 200, 400 잘 나오는 거. 자,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이거 X의 0번째 주소 줄 바에는 그냥 뭐 주면 되는 거예요? X 끝이죠. 왜? 제가 X라 쓴 거랑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X의 0번째 주소라 쓴 거랑 똑같은 거라고.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X는 X의 0번째 주소랑 같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원래는 x의 주소를 줬는데 이제는 뭐의 주소를 줬어요? 이 누구? p의 주소래요. p의 주소. p의 주소를 줬는데 자, 강사가 여기서 주소값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요거 없기 때문에 이제 잠깐 주석을 걸고요. 자, 지금 보면 x랑 p는 같대요. 왜 같은 거예요? 지금 x는 p에는 뭐가 전형돼 있다? 이거 x의 0번째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0번째 주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x의 0번째 주소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x 이렇게 써도 결국에는 이거 뭐 출력한 거예요? x의 0번째 주소라고요. 그럼 p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x의? 그렇죠. 0번째 주소니까 같은 주소가 출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당연히 지금 여기서 p의 주소값 출력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p의 주소값, 그러니까 이거는 x의 주소값이 아니라 p가 들고 있는 주소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다른 표현입니다. 요거랑 요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change라는 함수한테 원래 x의 주소값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엉뚱하게 누구의 주소값을 줬다? 그죠? p의 주소값을 지금 준 거라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지금 요게 요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다? p라는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p라는 변수가. 얘가 p예요, 얘가 p. 그러면 얘는 지금 누굴 들고 있어요? 얘는 누구의 주소? x의? 얘가 지금 x니까 x의 몇 번째 주소? 0번째 주소 들고 있다. 0번째. 0번째 주소를 이 녀석이 지금 들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원래 여기의 주소를 알려줘야 되는데 체인지 함수한테 누구의 주소를 알려준 거라고요? 바로 누구의 주소? 그쵸? 얘의 주소 알려준 거라. 얘의 주소. 얘의 주소. 그러면 우리가 자, 저는 이걸 pp라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통해서 몇 번 이동해야지만 x의 0번째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가야지만 우리가 x로 뭐 할 수 있다?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x로 결국에는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여기서 p의 주소를 받기 위해서는 p의 타입이 뭐예요? 인트 포인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이거 쉽게 쓰는 방법 예전에 알려드렸죠. 일단 뭐부터 써라? 그쵸, 별부터 써라. 별 pp부터 써요. 변수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타입이 뭐다? 인트 포인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써라? 인트 포인터 타입. 요런 식으로 써라. 그쵸? 이렇게 쓰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자, 요번 정적이 시험에 이중 포인터 시험 나왔단 말이에요. 이중 포인터. 이중 포인터에서 학생들이 다 틀렸대요. 멘붕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중 포인터를 여러분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중 포인터가 어쨌든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된다고요? 2번 떠나야 된다고. 2번. 자, 그러면 2번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2번 떠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별을 몇 개? 2개 쓰잖아요. 2개.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드를 이렇게 쓰긴 했는데 자, 별 pp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별 pp.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뭐랑 똑같다 했죠? p랑 똑같은 거라 했잖아요. 그럼 p랑 똑같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랑 똑같은 거예요? x랑 똑같은 말인 거죠. 그죠? x. 그죠? 근데 x라는 건 x의 0번째 주소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별 pp. p자? 그럼 p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x에? 그죠? x의 0번째 주소값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x의 0번째 주소값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길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20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표현으로 또 쓰게 되면 요렇게도 쓸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쓴 건데 별 pp 요거를 여러분들 다른 표현을 쓰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다? 별 pp니까 pp 플러스 1로 별 pp 플러스 0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pp 플러스 1이라 써주면 되죠.
요렇게 써줘야 돼요. 요렇게. 근데 이제 요거를 요렇게 쓰고 실행해보면 값이 바뀌어요. 보이죠? 200과 400 바뀌는 거. 근데 얘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면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걸 1차원 배열이라 하거든요. 근데 대괄호가 2개 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2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0, 그 다음에 0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몇 걸음 떨어진 곳? 0걸음 떨어진 곳. 그럼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결국에는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X의 0번째 주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0걸음 떨어진 곳이라는 거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나온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별 PP, 그 다음에 0. PP에서 몇 걸음 떨어지고? 0걸음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 얘가 먼저 실행될까요? 앞에 있는 별 PP가 먼저 실행될까요? 아니면 PP의 0번째가 제일 먼저 실행될까요? 별 PP가 먼저 실행됩니다. 얘가 먼저 실행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렇게 쓰게 되면 얘가 먼저 실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PP의 0번째 공간으로 간다란 말이에요. 간다. 그러니까 PP의 0번째 공간으로 가면 얘는 어쨌든 0번째 공간으로 가면 이 P가 나오겠지만,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얘는 거기로 가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요렇게 쓰죠? 그러면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일단 P죠. 그러면 거기서 1번째 간다는 거는 여기서 X의 0번째 공간에서 한 걸음 더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P의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오른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P의 오른쪽 1번째 공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래서 소가로로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X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한 걸음 떨어진 그 공간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렇게. 요게 정답인 거죠.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속 제가 C 언어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저도 처음에 어려웠단 말이에요. 멘붕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왜 도대체 같은 문법을 이따구로 만들어놨냐. 욕 나오죠, 사실. 실제 C 언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욕 나오는 부분이 요거예요. 포인터 문법이랑 배열 문법이랑 비슷한데, 실제 문제가 나오면 정처기 같은 거 특히나 학생들이 보면 뭐가 같은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 배열 문법이면 그냥 배열 문법만 공부하고, 포인터 문법이면 포인터 문법만 공부한다는 거. 뭐가 비슷한지를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 문제를 풀 거면 요 두 가지가 비슷하고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출제자들이 지랄 맞기 때문에 그래요,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는 어떻게 하면 너가 이 문제를 맞힐 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가 이 문제를 틀리게 만들까를 해가지고 염두를 두고 문제를 냅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 기사 시험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기사 시험이. 옛날만큼 뭐 정보은행, 그러니까 문제은행에서 막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악독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면 문제 이거 틀리게 할까? 그래서 프로그래밍 문제의 비중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만큼 난이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기사 시험 본 사람들 지금 뭐라 하죠? 다 틀릴 거야 아마. 이거는 개발을 잘하고 개발이랑은 달라요. 문제풀이랑은. 이거는 일반 코딩 테스트 수준도 뛰어넘어 버렸어요. 코딩 테스트는 문제라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풀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문제를 막 마구잡이로 꼬아놔 버렸어. 막 진짜 무슨 뭐 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정도는 뭐가 같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